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못 봤네. 시험지는 오늘 처음 제가 조교님한테 저 교양생물 사무실에 맡겨놨던 거를 이제 오늘 제가 찾으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알기까지는 아마 좀 시간이 앞으로 한참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원래 채점 엄청 늦게 하기로 악명이 높은 인간이라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어쨌든 제 나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채점을 끝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저기다가 저 LMS 거기다 성적 입력하는 것도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제 하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식물은 이제 작별을 하고 중간고사와 함께 동물의 세계로 들어와서 기말고사는 이제 동물만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동물의 첫 번째 이제 소개, 인트로덕션으로 구조와 기능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몇 개만 징검다리식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 중에서 찝어서 전체를 전부 쭉 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일단 요 5장, 6장은 뭐 비교적 매우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그 중간고사 전에 그 식물처럼 무슨 너무 간이 되도 않게 갑자기 무슨 전사인자, 무슨 리프레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동물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간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거든. 어딜 감히 동물의 세계를 식물 열심히 지금 막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 방면이 있어서 엄청 저 위의 수준으로 연구가 쌓여 있거든요. 식물 애들이 지금 감히 그걸 못 따라가. 그걸 열심히 어떻게 따라가 보려고 막 겨우 그 애갱에 요만큼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 앞에서나 뽐내고 있는 거죠. 교과서에서. 동물을 그 수준으로 했다가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수준. 조금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다 배우겠죠. 화학과라서 안 배워도 되나? 다행이네 그럼. 자, 그래서 자 일단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많은 세포로 다세포 생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 중간고사 전에 봤던 식물도 결국은 다세포 생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세포 생물들의 분화라는 것이 그냥 수는 많은데 숫자는 많은데 숫자가 많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바로 이 그림으로 왜 이래?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강조를 하긴 했으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을 세포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동안은 정신없이 세포 분열만 하는 거죠, 그냥. 그냥 정신없이 세포 분열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학기 때 배웠다고 치고 1학기 때 배웠던 그 세포 주기에서 세포 주기라는 게 이게 원래 G1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S기가 있고 G2가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열기가 이렇게 뺑뺑이 돌잖아요. S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고 나머지 G1, G2는 뭐래? 각각 준비 기간이지 뭐. G1은 S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G2는 M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G라는 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세포 주기에서? 진? 아니에요. 갭. 중간이라며 중간. 그러니까 이거 뭐 낀 세대. 그래서 아예 쳐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세포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와 이거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세포 주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정신없이 세포 분열을 요 초창기에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생략을 해.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G1기 거쳐갖고 언제가 이 준비 보통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일반적인 세포가 정상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정상 비정상이 어딨어? 우리가 전부 다 비정상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로 볼 때 아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G원기는. 왜냐하면 G원기 동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놀이동산 가서 청룡열차 타려고 할 때 이 이상 안 되면 못합니다 하는 그걸 세워놓는 기준을 세워놓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하려고 DNA 복제를 하려고 진입을 하려면 가서 엄마 저 더 먹고 와라라는 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그거를 준비를 시키는 기간인데 그거를 생략하고 무조건 계속 분열을 하겠다고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어떤 무리가 따를까? 처음에 이거 정자와 난자가 딱 이렇게 합쳐서 수정란이 됐을 때 이 수정란의 크기는 얼마나 등치가 만하거든? 왜? 난자 때문에. 난자의 크기가 매우 크단 말이에요. 정자는 조그맣지만. 그 크기가 이제 여기서 다 잠식당하는 거야. 세포 분열만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가장자리로 전부 이렇게 몰려간 이 세포들, 이 껍데기, 이게 전부 다 세포가 분열을 했는데 크기는 안 키우고 분열만, 쪽수만 늘려가지고서. 그 순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분열만 계속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발생학적으로 뭐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중요한 점은 그러다가 어느 날 현타가 오는 거지, 얘네들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현타가 와서 드디어 이거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강조를 하지만 다세포 생물로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개체는 뭐라고? 암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면은 분화되지 않은 세포를 암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진짜 한번 마음 잡고 각 잡고 하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아직 이 상태인데,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고 있을 시기에 이미 초기에 모든 프레임은 이미 다 짜놓은 상태로, 이젠 이것만 들여다봐도 이것과 이것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다르고, 이것과 이것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다르고 하는 이런 분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들을 각각 하나씩 잡고서 여기서 너희들의 과거 어디로, 너희들이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전부들 다 여기서 출발한,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무조건 유사분열만 마구 해가지고서 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들은 전부 다 누구라고? 클론이라는 얘기죠. 클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모든 노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종류의 세포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아주 유명한 단백질이 뭐죠? 이 단백질은 여기서밖에 안 만들어져. 여기 다른 데선 가서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는 단백질. 헤모글로빈.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여기 뼈도 살아있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서 뼈 세포로 들어가서 뒤적뒤적 너도 혹시 헤모글로빈 유전자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답은 yes. 당연히, 당근이지. 그러면, 이런 데 가서 혹시 헤모글로빈 이슈? 하고 물어보면, 당연하지요? 하고,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를, 여기서 출발한 모든 유전자를, 이게 이제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가, 지놈 프로젝트를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발음을 하긴 하지만, 이 인간 유전체, 이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몇 개가 되는지 다 이게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 2만 3천 개? 2만 4천 개? 한 10만 개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조물주가 만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최소한 유전자가 10만 개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어? 거긴 이유가 있어. 10만 개 과학자들이 이걸 하면서 분명히 10만 개, 최소 10만 개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이미 다 먼저 파악이 됐었거든. 세포에 있는 모든 사람 세포에 있는 단백질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최소 10만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10만 개면 유전자는 최소한 10만 개는 있어야지. 유전자 중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유전자도 있는데 그거 치지 않는다 쳐도 10만 개. 그랬더니 딱 봤더니 2만 3천 몇백 개야. 유전자 개수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뭐 괜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나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아니 23,000개 가지고 10만 개를 어떻게 커버치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도 나오는구나 드디어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다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보니까 다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지. 투잡, 쓰리잡 뛰는 거야. 유전자 하나가. 유전자 하나 가지고서 RNA를 아주 싹 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RNA를 살짝 자기가 만드는 RNA를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서 유전자 하나에서 두세 개는 보통이고 심지어 네다섯 개의 단백질 서로 다른 버전의 단백질을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월요일이지? 그럼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낼까? 뭐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훨씬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말이 또 조금 약간 새 나갔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한다는 얘기죠. 분화의 중요점은 중요성은 뭐냐 하면 아니 똑같은 유전자인데 그러니까 얘나 전부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뭐 이렇게 달라진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지. 달라졌잖아요. 다르다는 얘기는 뭐지?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생겼다? 생물학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생긴 대로 논다. 생물은. 외모 지상주의는 절대 아니지만 생긴 대로 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그냥 특별한 뭔가 이상한 신비한 뭐 마술을 벌이는 게 아니라 구조.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구조에 의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느냐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생긴 새도 왜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는 거고. 그럼 그 기능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선 지나가지만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숨은 중요한 심오한 현대인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들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1950년대서부터 1950년대 생물학 시간에 아무도 DNA 얘기는 하지 못했을 거지.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젠 뭔가 새로운 것들이 훨씬 밝혀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세대이니까 그것을 이제 살짝만 얘기하자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다 몰라요. 100% 사실은 어떠한 식으로 정밀하게 그게 되는지는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거 다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되는데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 23,000개가 아니라 할까요?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100개라고 칩시다. 그럼 그 100개를 모든 이 서로 다른 이 분화된 세포들이 똑같이 100개를 다 활성화시켜서 다 사용하면 이런 일이 안 만들어지지. 그러나 100개 중에서 각자가 지방자치로 자유를 가지고 난 100개 중에서 10개, 나의 나름대로 고유한 10개를 골라서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의 특유의 10개를 뽑아서 쓰는 거고 적혈구 세포는 자기 나름대로의 10개, 100개 중에서 10개 뽑아 쓰는 거니까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합을 선택적으로 이거 역시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차별화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이런 이 계층 구성, 하이어라키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생명의 창발적 특성이 바로 이 계층적 구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긴 하나 이게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다 숱하게 봤잖아요. 이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단계는 아니지. 우리의 수준이. 이건 그렇게 돼 있어. 혹시 헷갈릴 수 있지. 이런 거.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 다 일일이 똑같이 각 잡고 그걸 딱 외우고 다니냔 말이지. 이 바쁜 세상에. 그러라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다 비싼 돈도 주고 그 비싼 요금제 쓰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검색해서 다시 확실하게 끊어놓고 그 다음날 또 까먹을 수 있지. 여러분들 한창 때니까 한창 젊고 빠릿빠릿하고 젊을 때니까 뭐 한번 딱 들으면 안 까먹고 이렇지. 이제 내 나이 돼 봐라. 이제 나도 옛날에는 총명했어.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다 맛이 갔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세포의 분화를 이룬다는, 이게 분화를 이루면 일단 먼저 분열을 해야지. 그러니까 분열과 분화의 묘한 줄다리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아까 우리가 봤을 때처럼 처음엔 마구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서 이거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화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분화를 하는 세포랑 분열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세포는 뭐가 다를까? 세포 분할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세포는 이제 철이 든 세포야. 세포 주기상으로 보면 더 이상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세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G1, S, G2, M 하는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세포 주기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이 돼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는 세포는 세포 주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세포야. 그러면 분열해. 계속 분열하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럼 이제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모든 세포들이 아까 요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세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이제 그만. 내가 지금 아직도 세포 분열을 하고 앉아있어? 하고, 그만하고, 그때부터 이제 분화가 된다는 얘기지. 분화가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거지. 이제는 내실을 챙기는 거지. 자기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발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분화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세포 주기는 이제 그만 스탑을 하고, 근데 이제 암세포는 거기서 철딱서니 없이 자, 이제 네가 그만해라고 하는데 그냥 쭉 나가는 거지. 계속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난 계속 더 할 거야 하고 마구 분열을 하다 보니까 묻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이거 암적인 존재네 저거 하고서 제거하려고 막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분열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분열을 할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이 줄기세포라는 거에서 우리 이제 식물에서 봤던 그 분열 조직 메리스템하고 사실 성질이 같은 거죠. 거기서는 이제 아주 잠재력이 완전히 만렙인 이 줄기세포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세포라는 얘기지. 그때는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할 수 있어 그때는. 열심히 하면. 나 파일럿이 되고 싶어. 그게 바로 줄기세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줄기세포들로부터 자기의 이제 운명이 정해지면서 분화가 되는 세포가 되는. 그러면 이제 각자의 운명이, 세포로서의 운명이 고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정의를 이렇게 한다. 크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겠죠. 미분화. 그래서 이제 잠재력이 꽤 크다는 얘기. 여러 조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줄기세포도 다 같은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요즘 세상에서. 줄기세포 중에서도 그 잠재력이 매우 큰 포텐셜이 큰 줄기세포. 흔히 뭘로 알고 있죠? 배아 줄기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거의 모든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분화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건 사실 쓸데가 없는 거지, 이론적으로. 태반으로는 분화를 못하죠. 왜냐면 태반 안에 갇혀 있으니까. 줄기세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정신없는 분열, 이 수정란이 정신없는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세포의 전체적인 크기는 별로 커지지 않으면서 숫자만 엄청 불어가는 이 시기.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밖으로 점점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포 분열된 걸, 좀 밖으로 나가야 안에는 좀 비워놓고.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텅 비어있는 동굴 같은 것을 형성해내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중에서 일부, 모든 세포가 아니라 이들이 전부 하나가 나중에 각자
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하겠지만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가 이런 식으로 못 만드는 거는 이들을 감싸고 있던 요 벽, 태반 세포. 이거는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놀려먹게 하는 거지. 네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이 식물세포 분열 조직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분화능이라고 얘기하지. 토티포턴트라고 해서 100% 그 무엇으로든지 분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이제 개념상으로 단어상으로 토티포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아줄기세포는 토티포턴트는 아닌 거지. 그렇게 우리가 막 떠받드는 배아줄기세포는 토티가 아니라, 그럼 토티가 아니면 뭐야? 요거예요, 요거. 플러리포턴트라고 하는. 이것도 거의 전분화능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좀 서로 간에 이제 불일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아마 전혀 못 하시겠지. 식물 할 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전분화능 대신에 이 토티를 어떤 데서는 이것을 그냥 만능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전분화능이라는 요것은 플러리에다가 양보를 하는 그런 한국 어떤 서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이게 무슨 플러리포턴트 하면서 다분화능이라고 해놓고, 어떤 책을 딱 보면 플러리포턴트하고 전분화능이라고,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개념학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플러리포턴트 하면은 배아줄기세포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다. 배아줄기세포. 그럼 배아줄기세포는 뭐냐? 거의 모든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의 만능성에 거의 가깝지, 사실. 거의 모든 것으로. 이것을 어떤 학자가 그러한 능력을 한국말로 전분화능이라고 부르던, 아니면 또 다른 학자는 이것을 다분화능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건 싸움은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언젠가 해결이 되겠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저쪽 동네에서 건너온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 동네에서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플러리포턴트 하나로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의 바로 전 단계, 걔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배반. 걔네들은 이제 토티라고. 근데 식물세포를 우리는 토티포턴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식물세포는 정말로 무참히도 아무 데서나 뭐 하나 딱 띄어가지고서 잘만 이렇게 구슬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 생겨나 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동물들은 부러워했었어요. 야, 쟤네들은 갑자기 있다가 뭐 하나 잘라줘도 이게 잎사귀 하나 딱 띄어가지고 하면 갑자기 그 잎사귀에서 뿌리가 나오고 다시 줄기가 나오고 입이 또 나오고 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데, 완전한 손오공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라고 누구가 얘기를 하면은, 글쎄 우리도 대충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대충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은 겨우 여기 꼭 갇혀 있어가지고 요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걔네들을 볼 수가 없잖아. 그 배아줄기세포 우리가 아무나 항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이런 기술적인 난제. 어떻게 하면 이 배아줄기세포를 채취를 하느냐.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얘가 이거 엄마 뱃속에서 꺼내낸대, 이거 생명체로 봐야 돼? 이걸 우리 마음대로 장단지 쳤다가 그냥 막 생명을 마음대로 우리가 죽이는 건데, 이거 괜찮은 걸까? 누구는 안 괜찮다고 막 거품을 물지, 그럼.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놓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야? 너무 아깝잖아, 얘가. 얘를 하면, 이것만 살살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데, 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과장하면, 허풍을 조금 뻥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났을라나? 그 유명하신 황우석 박사님께서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마구 우리나라에 부귀선양을 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죠. 막 배아줄기 세포에서 우리나라는 최고 탑 황우석 박사 때문에 그분이 그러고 다니실 때 뭐라고 막 그 강원래라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랩 가수 있잖아요. 강원래한테 가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막 완전 예수님 다 된 거지 그때.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살려주겠다 막 하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기가 완전히 모든 것이 마비가 된 그런 새로운 것을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조금 껄끄러운 사회적으로 껄끄러운 또는 기술적으로 껄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 그럼 완전히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다 개망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열심히 배아줄기 세포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성과를 내고 하는 뭐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바로 그거를 이걸 만능성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요 그림에는 그래서 이 플로리를 여기서는 전분환능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다르다니까 서로. 그래서 자,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줄기세포인 성체줄기세포는 그들보다 조금 늦게 배아줄기세포가 이렇게 딱 발동을 해서 막 뭔가를 1차적으로 뭔가를 막 분화를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 놔서 이제 어떤 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층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거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와 꽃 기관 결정 유전자들 간의 그런 관계라고 얼핏 비유를 할 수가 있죠. 누가 먼저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가 먼저 그것을 셋업을 시켜 놓으면 쭉 나가다가 그 밑에서 중간 보스들이라고 보면 성체줄기 세포들은 중간 보스 정도라고. 그래서 각 우리 다른 조직에 숨어가지고서 그 각각의 세부 조직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분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줄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좋지. 얘네들은 이제 찾기 쉽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면 여기서 여러 군데에서 다른 종류의 성체줄기 세포를 찾기가 쉽고 윤리적으로 하면 문제가 별로 없지. 그냥 성체줄기 세포는 이거 내가 여기 있는 무슨 뭐 이 우리 피부를 만들어내는 이거 상피 세포라고 하는데 거기를 만들어내는 그 성체줄기 세포를 내가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아무 문제 없지. 조금 띄워줘도 아무 문제 없지. 뭐 이 사람을 죽인다든가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아니고 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서 이제 이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성체 줄기 세포 중에 하나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이름 딱 보면 뭐 같아? 조혈모. 피세포들만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 전부. 거기. 골수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골수 안에 살면서 여기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 좋지. 그런데 이제 조혈모세포를 연구를 해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서 조금, 이건 좀 어려운 부탁인데 말이야. 백혈구 말고 혹시 간세포 좀 만들어줄래? 그럼 걔는 난 그런 거 못해. 난 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성체줄기 세포는 그렇게 요 분화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일단 단분화능이라고 저쪽에 있는 우리가 봤던 배아줄기 세포와 일단 차별화시키고 얘네들은 한 종류로만 너는 하나만 딱 한 우물만 파는 애들. 어떻게 보면 좋지. 한 우물만 파는 애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용해 먹기에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죠. 조혈모 세포 하나 연구 잘 해가지고 얘 가지고서 막 뭐 피 세포뿐만 아니라 무슨 콩팥 세포도 만들고 막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역시 언제나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예외가 반전이 있고 예외가
근데 요즘 막 그렇게 성체줄기세포들을 막 파다 보니까 그 중에는 나는 성체는 맞는데 너희들처럼 단분암, 유니가 아니라 나는 멀티야. 라고. 그래서 멀티는 이제 한 두세 종류로, 최소한 두세 종류의 다른 조직으로 분화할 능력이 있는 거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멀티, 성체줄기세포가 이 이름이 간충직이라고 간엽줄기세포.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조직의 줄기세포도 또 그래. 얘네들은 한 두세 개로. 그래서 조금 더 쓸만해. 요게 이제 특히 지방에 있는 요 간충직이랑 지방조직 줄기세포를 가지고 막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분할을 시키는 재생을 시킨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이 사람한테 늙은 사람한테 삽입을 하면 이 늙은 사람들의 이 조직이 세포와 조직들이 재생이 돼서 젊은 그러니까 회춘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막 주입을 아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골수 같은 것들이 전부 닳아가지고 전부 없어진 경우, 더 이상 골수가 재생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골수에다가 이제 특별한 골수, 특이적인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서 골수를 재생시키는 그런 이제 임상학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허락이 된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에 아주 각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줄기세포를 시술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환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금지가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줄기세포가 이게 암세포, 줄기세포, 분화된 세포, 뭐 이 경계선상이 어디라고 생각해? 줄기세포는 암세포와 매우 많은 이 공통점을 같이 공유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잘못 우리가 건드려왔다가는 얘네들이 훨씬 더 쉽게 암세포로 변이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확실히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달라는 건데, 이제 그걸 못 참고 젊어지겠다고 하는 이 이제 늙은이들의 이 탐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지방 조직을, 본인의 지방 조직을 채취를 해가지고서 병원에서, 동네 병원이죠. 강남에 있는 동네 병원이지. 이 지방 조직을 채취를 해가지고서 중국에다 보낸다 그래. 중국에다 보내가지고 중국은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중국의 실험실에서 요거를 배양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이 분이 자기의 줄기세포를 이렇게 맡긴 이 분께서, 줄기세포 주인께서, 내 줄기세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왜? 요즘 갑자기 골프를 치는데 거리가 안 나가. 좀 줄기세포 좀 맞아야 되겠어. 줄기세포가 아니라 너는 그냥 좀 맞아야 돼. 그런데 줄기세포를 쓰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자, 얼마? 3천만 원 되시겠습니다. 이거 한 10년 전 얘기니까 3천만 원, 10년은 좀 과장이고, 한 6, 7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3천 안 되겠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한 5천쯤 하겠구나, 지금. 그래서 3천만 원 되시겠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맞는 거예요. 자기가 배양했던 지방에서 뽑은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혈관에다가 주입을 한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 줄기세포가 혈관을 따라 돌아가면서 지가 알아가서 어디가 아픈지 지가 알아가지고서 거기 가서 딱 착상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아픈 곳을 전부 재생시켜놔서 회춘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줄기세포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지가 어디가 갈 곳을 알고서 딱 앉아가지고서 그곳을 다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놔? 말도 안 되지.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보충해 줘야 된다고. 그런 게 또 어딨어. 줄기세포가 3년 있다가 또 다시 재생해야 될 거면 그게 줄기세포야, 그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놀아야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물론 완전히 개사기는 아니지만, 살짝 그런 것을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돈만 벌려고 하는 쓸데없는 시술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정보를 일반 생물학 시간에 우리가 주워 들어도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또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는 각각 서로 이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배아줄기세포의 그 확장성, 그러나 기술적인, 윤리적인 제한. 성체줄기세포의 이제 이 기술적인 용이성, 윤리적인, 윤리적으로 거의 문제 없는 이런, 그러니까 접근성이 매우 편한 거지. 그러나 확장성이 너무 아쉬운 요거를 둘을 다 해결해주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희한한 물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뭐 연구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죠. 이거는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줄기세포가 아니야. 이게 그냥 길 가던 사람 붙잡아 와가지고서 야 이제부터 너 대통령 해 라고 하면 그냥 대통령을 시켰더니 얘가 잘 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냥. 그래서 무슨 어떤 줄기세포 계열도 아니고 그냥 이미 분화가 되는 성체세포예요 그냥. 그거를 띄워가지고 이게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식물의 그 토티포턴시를 드디어 구현을 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죠. 식물은 그러잖아. 이따가 이제 바깥에 있는 아무거나 뚝 띄워가지고서 야 하면 얘가 빡 튀어나오듯이 동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일반 체세포를 띄워다가 배양을 접수해 놓고서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트릭을 쳐야지. 똑똑한 유전자 4개, 그러니까 주요한 똑똑한 유전자 4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마치 꽃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죽었던 세포를 다시 깨워놓는 거죠. 성체세포는 뭐예요? 세포 주기가 이제 완전히 끝난 세포잖아. 난 갔어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 안 하는 세포란 말이야. 그런 애들을 다시 옛날 어렸을 적 엄마 뱃속으로 되돌려 가지고서 이들이 다시 그때 기억으로 마치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서 얘네들이 깨어나가지고서 배아줄기 세포처럼 똑같이 배아줄기 세포처럼 전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로 변화시키는 이 기술을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만능이 영어로는 IP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I는 살짝 소문자로, P가 여기 뭐야? 바로 이 플로리포턴트라는 얘기죠. I는 뭐고? Induced.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얘기지. 유도를 해서 얘를 전분화능 세포로 만들었다는 뜻에서 유도. 그걸 이제 한국말로 처음에는 역분화 무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좀 더 좋은 말이 없을까? 이건 유도 만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이제 이것의 이 가능성은 정말로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아무 데서나 띄워온 세포니까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 무슨 난자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모의 건강을 해준다든가, 또 얘가 생명이야,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거 생명체다 하면 맨날 우리는 목욕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비듬 떨어지는 거 전부 다 생명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태클 거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서 새롭게. 근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가 궁금하겠지. 이걸 가지고 현재 에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루어 가지고서 진짜로 뭔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전 단계까지 이제 모든 게 이제 해서 이건 충분히 분명히 이거 계속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열어줄 것이다. 배아줄기, 성체줄기 물론 그동안 수고했고 우리가 니들 덕택에 많이 배웠으나 그러나 더 이상 니들을 굳이 그렇게 심하게 괴롭힐 필요는 하던 거 계속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하던 건 하겠죠. 성체줄기세포 연구하던 사람들 어디 가겠어? 조금 여기다 이쪽으로 동네 들어가서 나도 이게 조금 이렇게 갈아타 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배아줄기세포 연구하던 사람들 자기가 하던 거 못 버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또 해서 뭔가를 계속 남기려고 하겠지만
추세는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게 입증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뭐 의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이제 응용성도 응용성이지만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에이 니들은 안 돼, 동물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비슷해. 복제 배아줄기 세포와 조금 하는 방식이 조금 비슷한데, 돌리 만들 때 복제형 돌리. 그것도 중요성이 뭐냐면 복제형 돌리가 원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뭘 클론을 해가지고서, 옛날에도 돌리 이전에도 클론한 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냥 멀쩡하게 있는 성체 세포를 띄어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집어넣어서 새롭게 복제를 했다는 그 점이 아주 쾌거라는 거였던 것처럼 이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거를 수행을 합니다. 자세한 테크닉이야 이거 가지고 뭐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대충 뭔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혹시 더 궁금하시면 직접 더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황 박사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꼭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와.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젊은 일본의 여성 과학자가 마치 배아줄기 세포의 황우석 박사가 모든 세계를 휘어잡고 한때 잠시나마지만 어떤 풍미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을 유도만능 줄기 세포에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 시작. 잠시 동안 이 아가씨가 뭐 발표하면 이건 무조건 사이언스에 그냥 팡팡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 본받아야 돼 막 하고 막 따라 하려고. 근데 또 역시 또 황 박사처럼 모든 것이 개뻥이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조작으로 해서 자기의 연구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던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분은 뭐 심각하게 황 박사님이야 아직도 뭐 어디 중동 가서 뭐 계속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기 원래 전문 분야인 클로닝 하는 거, 뭐 복제 개 만들고 양 만들고 하는 그건 전문이거든. 황우석 박사. 뭐 이 사람이야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학계는 완전히 연구에 퇴출 당했지 뭐. 그 모든 것이 다 사기였다라는 게 금방 드러나지.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이 드러납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과 예술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자랑 삼아 자기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얼마나 자기가 멍청한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과학자로서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 어떤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내가 이 세계에서 제일 단연 전문가야. 그래서 이것은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예술가지. 아주 훌륭한 예술가일 수는 있으나, 과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발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서 논문만 보고 그대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똑같이 이것을 반복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탕탕탕탕, 황우석 박사도 그렇고 이 아가씨도 그렇고 발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따라하지. 일단 해보고 안 되네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된 거지. 이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대충 어떻게 돌아갈까, 그 등살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금방 뽀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줄기세포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왜 줄기세포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고를 칠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여기가 이거 한번 하면 대박이다라는 아주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 영역인 거지. 그러면 그런 동네는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경쟁이 아주 치열해. 사람 살 데가 아니야 저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치열한 데서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돼? 어떤 유혹에 빠져? 조금 남보다 다른 반칙을 써가지고서 앞서가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람으로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종의 과학계에 발을 들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생물보다는 화학이 훨씬 더 먼저 앞서가 줘야 사실 생명과학의 모든 거의 이 브레이크스루 같은 것들은 요즘에 와서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전부 이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제공해 줘서 그 덕택에 생명과학이 막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사실 이런 뒤안길 얘기들이 실제적인 이런 강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양생물에서는 특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원히 과학계에서 퇴출을 된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불행하게도 원래 이분이 그 유명한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연구소 소속이었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위에 바로 보스는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냥 곧바로. 그럴 정도로 일본 사람들도 그 잘하잖아. 툭하면 자살하는 거. 나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해서 그렇게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됐네. 10분 있다가 이제 마무리합시다.